안녕하세요. 이주윤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 만나보는 시간인데요. 먼저 처음으로 테이버 전문가가 고른 이번 주 키워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면초가 트럼프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키워드를 골라주셨는지 이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관세는 직권 남용, 실망스러운 예산안, 중국 정책은 실패, 데이터 디펜던시라고 긴 문장이 나와 있는데요. 이 법원의 입장이죠.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하는 조치다라고 하면서 이를 중지하도록 말을 했고요. 또 실망스러운 예산안은 일론 머스크의 입장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백악관을 떠나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법안에 대해서 좀 작심 비판을 하고 떠났고요. 그 다음으로 중국 정책 실패는 바로 젠슨왕 CEO의 입장인데요. 이 중국으로의 미국 수출 통제가 실패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마지막으로 데이터 디펜던시는 바로 연준과 관련된 코멘트입니다. 이 연준이 트럼프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준금리를 정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황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도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AI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엔비디아가 또 한 번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한 주였습니다. 이 실적을 이끈 건 주력 분야인 AI 반도체 부분이었는데요. 젠슨왕 CEO는 여전히 AI에 대한 수요가 강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K 반도체 역시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전문가들의 입장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도 보겠습니다. 트레이딩 장세, 파도 타기 잘못하면 관망도 전략이라고 남겨주셨는데요. 이번 주 트레이딩 장세가 이어지면서 파도를 잘못 탔다가는 수익도 내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는데요. 강세장이 이어진다 하더라도 이 수익 내기가 개인은 참 어려운 시장. 어떤 투자 접근이 유효할까요?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가 사면초가 트럼프라는 키워드로 우리 테이버 전문가가 제시를 해줬습니다. 사면초가 그렇습니까? 일단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법원에서도 십자포하라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는 법원에서 지금 관세뿐만 아니라 하버드 정책에 대해서 그리고는 도치 정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태클을 거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트럼프 정책에 계속 태클을 거는 게 오히려 내부에서 발생을 하고 있다는 걸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어제 같은 경우는 트럼프가 SNS에 글을 단 하나밖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마저도 본인이 누구를 임명했다라는 어찌 보면은 정말 좀 재미없는 그런 SNS 글을 하나 남겼는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면은 파월 의장과 미팅이 있었고요. 그러고는 추가적으로 지금 내부에서 상원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역시도 그 예산안에 대해서 되게 불만족스러운 모습을 표현하면서 이건 오히려 도치의 지금까지의 성과를 훼손하는 것이다. 예산안이 너무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는 지금 젠슨왕 같은 경우에도 IR에서 첫 번째 발언이었습니다. IR 첫 마디가 말 그대로 미국의 중국에 대한 AI 반도체 규제 정책은 실패한 상황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모습을 보였고 특히 파월 의장은 어제 대통령의 면전에서 우리는 데이터 디펜던시를 하겠다 이렇게 표현했다라는 점.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놓고 보시면은 트럼프가 현재 2기가 시작된 이후에 관세를 밀어붙이면서 그리고는 예산안을 만들면서 무언가 내년도까지 좋은 그림을 만들어서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2년 지나고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 2년이 지나면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중간 선거까지 좋은 그림을 만들어서 어찌 보면은 이제 공화당 판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고 싶은 그런 흐름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게 뜻대로 안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공화당 내부에서도 지금 예산안에 대해서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고 관세에 대해서도 반발이 일어나고 있다는 중. 이런 것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말 그대로 트럼프의 국정 동력 자체가 조금 떨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평가가 있는 상황이니까 기자가 앞에서 대놓고 트럼프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당신을 지금 타코라고 부르고 있는데 정말 당신은 타코입니까? 라고 면전에서 질문했다라는 것 자체가 트럼프의 심기가 많이 불편해지는 그런 한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트럼프가 추진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의 제동들이 걸리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이 트럼프가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가 거기에 발맞춰서 협상을 하고 맞춰나간다 그러면은 이제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아갈 수 있겠지만 이전에 봤던 그 성격대로라면 계속해서 마찰이 있고 정면 충돌을 하고 이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러면 이 불확실성, 이 불안감 계속 당분간은 이어지는 겁니까? 일단은 시장에서 제일 불안한 것은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도 우리가 경험을 많이 해보셨지만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게 본인이 협상을 위해서다라고 표현은 하긴 하지만 중국에도 145%, 유럽에도 50% 이런 거를 툭툭 던지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는데 지금 그 부분의 신뢰도가 떨어졌다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타코라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는 항상 이제 크게 지르고 난 뒤에 겁먹고 도망친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되게 경노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예, 블룸버그나 CNBC 헤드라인에 모두 다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분노하였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혹시나 감정적으로 무언가를 선택지를 이제 던지게 되면은 뭐 예를 들어 가지고 7월 9일 날까지 우리가 관세가 유예되어 있는데 그걸 연장하지 않고 한 1, 2주만 버티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고 하면은 이게 또 시장에 심각한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트럼프 불확실성에 대해 가지고 시장이 조금 그쵸. 이게 워낙 그 나르시즘이 강하신 분이고 그리고는 자존심이 센 분인데 요거를 또 잘못 건든 거 아닌가라는 그런 걱정이 지금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이 불확실성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이 투자자들 사이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국내로 보면은 뭐 정치적 불확실성이 조금은 거쳐 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뭐 이전에는 뭐 대선 관련해서 정치, 정책 테마주들 많이 움직였고요. 트레이딩 관점으로 짧게 보면서 대응하자 뭐 이런 얘기들이 통했던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6월 이후로는 우리가 어떻게 시장을 대해야 됩니까? 일단 주도주의 성격을 갖고 있는 반도체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특히 2차 전지가 이번 주에 살짝 움직임이 나오기는 했어요. 2차 그렇지만 전지. 그 시세를 계속해서 좀 나가기에는 좀 역부족이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AI 수요가 견조하고 아직까지 AI 시장은 확장 국면이라는 것을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세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주도 섹터의 성격을 갖고 있는 섹터 자체의 흐름들이 올라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좀 눌리고 약간은 부진한 모습들을 보여줬고 오히려 정치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테마성이라고 보기보다는 상법 개정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저 PBR 관련돼서 그동안 우리가 투자에 대한 매력도라든지 그동안 가장 가려져 있었던 뭐 지주사 관련된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근데 그 흐름들을 이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물론 지금 기대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추세적으로 계속 상승이 나왔던 것만큼 조금은 눌림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안에서의 저는 순환매가 6월 달에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 당선이 되고 나서도 이런 추경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계속 앞단에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 기대감적인 심리들과 그리고 내수 경기, 지금 이번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우리나라 내수 경기를 좀 살리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정치권에서든 다 나오고 있어요. 나라적인 예.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 시장에서는 지금 외부적으로 불확실성이 있는 쪽보다는 내부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키워갈 수 있고 업황에 대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쪽을 좀 선택하자라는 그런 수급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현상은 6월 달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추경 매수는 좀 위험하실 것 같고요. 눌림이 왔을 때는 매수를 할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섹터 워낙 분산이 되어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눌림 나오는 섹터를 공략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엔비디아 실적 얘기를 해주셔서 이 내용 테이버 전문가께도 한번 여쭤봐야겠는데 중국에 대한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다. 나중에 이 이슈가 조금 뭐 잦아들거나 혹은 중국에서의 실적이 좀 반영이 더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가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은 앞으로 더 키워나갈 수가 있는 겁니까? 개인적으로는 연말에 한 170에서 180불 정도는 뭐 무난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엔비디아의 성장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이번에 실적 발표난 부분에 놓고 보시면은 현재 EPS를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이게 우리가 예상보다 잘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지금 그 1달러에 근접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주당 순이익을 1년 기준으로 놓고 보실 때 4달러 정도 수준까지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현재 M&A다 뭐다 해가지고 좀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분기에도 실적 발표에서 시장에서 지적했던 부분은 그래서 배당과 자사주 매입 소각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을 놓고 보시면은 엔비디아의 자사주 매입 소각에 대한 발표는 바이백에 대한 발표는 항상 8월에 있었다라는 점. 그래서 다음 실적 발표에서 바이백 규모가 이게 실적이 증가한 만큼 이게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적이 50% 정도 증가했기 때문에 과거 증가분으로 인해서 이게 또 이제 바이백 규모를 50% 정도 늘려준다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이제 주주 환원율이 3% 정도 수준까지 근접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올해도 30%에서 40% 정도 추가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밋빛 미래를 여전히 그리고 있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은 지금보다 주가를 한 30%에서 40% 정도 위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100달러 후반대까지 올해 연말 내년 초에는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엔비디아가 시가총액 1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약간 차익 실현이 나오고 있지만 지금 제가 차트상
시장에서 140불이라고 하는 요 라운드 피규어 전고점 요 부분을 일단은 어제는 밀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오늘도 그리고는 다음 주에 또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이후에 우리가 이게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구간 153달러라는 부분을 뚫고 돌파하는 구간 같은 경우에는 다음 실적 발표까지 좀 여유 있게 보시면서 연말 그리고 내년 초를 대비하면서 엔비디아는 여전히 계속해서 분할 매수를 하셨으면 좋겠다. 젠슨 항이 말 그대로 AI는 이제 서막이다, 시작이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GPT도 쓰고 있고 제미나이도 쓰고 있고 많은 AI를 쓰고 있지만 그 AI가 정말 우리가 완성되었다라고 평가하기에는 한참 멀었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AI가 완성될 때까지 그리고 이 AI가 로봇으로 확산될 때까지는 꾸준히 엔비디아를 긍정적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 차트에서 골짜기처럼 쭉 파여 있는 100달러 미만에서 엔비디아를 믿고 매수를 했던 분들은 꽤 즐길 만한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말씀하시죠. 제가 거기 있었습니다. 사셨습니까? 역시. 예, 완벽한 또 이 분석을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매수 타이밍도 아주 좋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해지는 건 국내 증시로 넘어와서예요. 지금 뭐 실적 발표 이전에 어느 정도 기대감에 또 같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던 반도체 주들의 모습이었는데 지금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는 약간은 좀 아쉬운 모습들도 나오고 있어서 이 엔비디아가 가는 만큼 국내 반도체 주들이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남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가 이제 반도체 종목들 볼 때 엔비디아가 가면 우리나라 기업들 어떻게 될까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네네. 근데 조선이나 방산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른 나라의 기업들에 묻어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는가, 미국과의 협상에서 같이 갈 수 있는가 이렇게 전면전에 나서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에 시장은 좀 더 베팅하고자 하는 수급들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좀 극명하게 갈렸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특히 SK 하이닉스는 1분기에 실적도 좋았고 이번에 HBM3 이 12단에 대해서 인증을 받게 되면 더욱더 마진과 수익성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 우리가 2분기도 그렇고 계속해서 실적은 좋아질 수 있다. 그리고 낸드 쪽에서도 흑자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계속 눌리고 있는 부분들은 저는 그쪽에서 좀 기인하는 게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유효한 부분이고 우리나라가 워낙 HBM 관련돼서 공공연하게 자리를 잡고는 있지만 지금 이번에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젠슨항의 이야기를 보면 AI 칩을 우리가 미국 내에서 생산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그럼 또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 건 마이크론이 지금은 기술적으로 SK 하이닉스보다 뒤처져 있는 건 사실이지만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마이크론의 입지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저는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본다고 했을 때 지금 시장이 수급적으로 봤을 때 너무 대안할 수 있고 너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아졌어요. 정책적인 그런 모멘텀도 있다 보니 그래서 지금 반도체를 당장 무조건 매수해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반도체주들 좋게 보시는 분들은 엔비디아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나 아니면 반도체는 조금 더 기다렸다라고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반도체를 나쁘게 보는 건 아니고 좀 속도에 대한 부분들 투자자들의 심리와 이런 수급적인 요인이 약간은 좀 늦게 반도체 주들을 탄력 있게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찌 보면 조선하고 방산이라는 시장을 끌고 가는 섹터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이 엔비디아의 훈풍을 조금 더 받지 않았을까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일단은 좀 두고 볼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